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시사회는 힘들었다. 2. 한국만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한국군의 수준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성튜브입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타이는 조립이 진행 중인 5세대 전투기 TF-X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몰라웃에 맞춰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지만 TF-X 탑재용 엔진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타이는 자국 내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모두 활용해 TF-X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항공기의 기체 설계와 각종 컴포넌트와 소프트웨어 통합을 타이가 담당하고 있으며 타이에 탑재되는 고급 레이더는 아셀산이 개발 중이며 미션 컴퓨터는 튀르키예의 연구기관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는 여러 튀르키예 기업과 우크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중이며 콕핏을 덮는 캐노피와 감착장치 등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TF-X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에 프로토타입의 부품 가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 말까지 약 2만 개의 구성 부품 가공을 마치고 2023년 3월 18일 프로토타입이 롤아웃된다고 타이는 밝혔으며 이에 대한 과정으로 조립이 진행 중인 TF-X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것입니다. 조립이 진행 중인 TF-X 프로토타입의 동영상은 지난 21일에 튀르키예 국방부와 공군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타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것으로 조립 중인 프로토타입은 수직 꼬리 날개와 수핀 꼬리 날개, 엔진 등이 빠져 있지만 전투기 외관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TF-X 프로토타입은 내년 롤아웃을 위해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TF-X에 탑재되는 엔진이 확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영국 방위산업체인 배의 협조를 받아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인 TF-X를 개발 중인데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던 TF-X용 전투기 엔진 조달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이로파이터 타이푼용으로 개발된 EJ200을 기반으로 튀르키예와 TF-X용 엔진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튀르키예 측이 개발될 TF-X용 엔진의 지적재산권을 모두 튀르키예 측에 귀속할 것을 요구해 옥신각신하기 시작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롤스로이스 측이 TF-X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해외 제트 엔진 생산 기업에 대해 TF-X 참여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는 등 전투기용 엔진 공급처 확보를 모색했으나 롤스로이스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 개발하는 엔진의 수출 제한 없음과 개발된 엔진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튀르키예 귀속을 조건으로 내밀어 이러한 조건에 엔진의 기술을 제공할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고 일단 자국 내에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미국산 엔진인 F110으로 개발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협상이 결렬된 롤스로이스에 재협상을 제안했으나 롤스로이스는 이미 튀르키예와 공동 개발을 위해 앙카라에 파견했던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을 모두 철수시켜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튀르키예 측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튀르키예는 경제력이 강하지 않아 TF-X 개발은 해외 수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일이 수출 허가가 필요한 엔진을 탑재하면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TF-X 엔진의 지적재산권을 모두 튀르키예에 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중단되었던 TF-X 엔진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에 롤스로이스가 튀르키예의 TR 모터와의 공동 개발로 복귀하여 다시 TF-X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2025년으로 예정된 첫 비행이나 2028년 양산기 배치까지 TF-X용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타이는 프로토타입에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하고 2028년에 배치되는 양산기에도 F110 엔진을 탑재할 필요가 있어 미국이 TF-X에 탑재되는 F110 엔진의 공급을 용인할지는
정치적 문제와 양국의 관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튀르키예는 F-16V 판매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탄불 중심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튀르키예가 개시한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에 대한 군사 개입에도 미국은 튀르키예가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어 자주방위 권리가 있다며 튀르키예를 지지하고 있지만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대립 중인 동지 중에 문제에 대해서는 튀르키예가 아닌 그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튀르키예는 현재 보유 중인 노후화된 F-16을 F-35A로 대체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에서 S-400 도입건으로 미국이 F-35A 판매를 불허하자 F-16V 40대를 도입하고 기존의 F-16C 80대를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부터 소스코드를 획득한 36대의 F-16 블럭 30만큼은 튀르키예의 아셀산의 이사레이더 등 튀르키예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지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라팔과 F-35A를 도입하는 그리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TFX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튀르키예산 엔진의 실용화는 203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갭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투기 엔진을 도입하려는 계획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만약 미국이 F-110 엔진의 공급을 꺼리게 된다면 한국의 KF-21이나 중국 FC-31 및 J-35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튀르키예의 TFX 개발 자체는 개발도상국인 튀르키예에는 실현이고 대외 여건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TFX 프로그램처럼 자체적 위험이 높고 도전적인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FX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의 베이카르사는 제트 엔진을 갖춘 무인 전투기 바이라칼 키질 엘마의 지상 활주 장면을 공개하고 2023년에 첫 비행을 위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TB2의 제조사인 바이카르사가 개발 중인 키질 엘마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입니다. 러시아의 이프첸코 설계국이 개발한 터보팬 엔진인 AI-25를 탑재한 쿠즈렐마 A는 최대 속도가 마하 0.64이며 최대 5시간의 채공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비행 고도는 1600m이며 작전 반경은 800km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6000kg입니다. 여기에 키질 엘마비는 위성통신을 지원하고 A사 레이더 탑재와 F터베너가 장착된 AI-322F를 탑재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키질 엘마는 기체 내의 웨폰베이와 주이카의 하드포인트에 AIM-9X에 해당하는 멀린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고 AIM-120에 해당하는 페레그린과 튀르키예가 개발한 섬-A 순항 미사일 및 정밀유도 키트에 대응한 MK-81 및 MK-83 소형 정밀유도 무기인 맴C와 맴L 및 맴T 보족, 레이 제유도식 70mm 로켓탄 등 총 1.5톤의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카르사는 키질 엘마 무인 전투기가 공대공 임무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키질 엘마 무인 전투기가 지상관제센터에서 조종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로일 윙맨 타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타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자면 미국 XQ-58과 호주 MQ-28 및 러시아 S-70과 중국 CH-70I나 GJ-11 등 다수도 실용화를 전제로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는 튀르키예의 키질 엘마가 유일합니다. 키질 엘마의 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바이카르사의 최고 경영자인 헐크 바이라탈 CEO는 비싸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키질 엘마가 시장에 투입된다면 많은 잠재적 고객들 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질 엘마의 엔진을 쌍발화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카르사는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도
액티비트 성공의 재현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태국 해군이 도입하는 중국산 잡수함에 중국 해군의 보증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태국의 춤차이 해군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CHD-620의 품질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잡수함 도입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혀 S-26T형 참수함 문제는 막바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해군은 잡수함 부대 창설을 위해 중국에 약 10억 달러의 S-26T형 잠수함 3척을 발주했습니다. 일본함의 인도는 당초에 2023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이 연기되어 2024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CHD-620에 탑재되는 디젤 엔진 MTU-396의 수출 허가를 거부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유는 1989년 천안문 사태를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했는데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해석이 달라 독일은 잠수함에 사용되는 MTU-396 엔진의 수출을 계속했고 중국 측은 태국 잡수함에 탑재되는 MTU-396에 대해서도 독일 측이 수출을 용인할 것이라고 판단해 독일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채 태국과 계약을 체결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중국산 잡수함에 탑재되는 엔진 수출은 EU의 금수 조치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창우차 총리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국산 MWM620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을 태국 해군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계약에 명시된 사양의 잡수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MWM620 개량형을 다시 제안했고 태국 해군은 MWM620 개량형을 철저히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MTU-396에서 엔진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MTU-396과 동등한 품질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을 중단하고 중국 측과 보상 및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춤차이 해군사령관은 지난 22일에 중국산 CHD-620 엔진이 테스트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 해군은 CHD-620의 스페어 부품과 공급 체제를 확인하고 있으며 춤차이 해군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CHD-620의 품질을 보증해 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CHD-620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고 만약 요구가 거절되면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CHD-620을 탑재한 S-26T형 잡수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해군이 책임지고 대응하라는 의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리투아니아의 국영 매체에서 독일 자주포를 우크라이나로 넘기고 자신들은 한국의 최신식 K9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간 리투아니아는 나토의 약한 연결고리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만에 초도분을 인도받았으며 K9A2가 영국에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며 큰 관심을 받는 등 한국산 무기가 그 엄청난 생산 능력과 성능을 입증하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자 리투아니아 역시 한국 무기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등 다른 인접국들도 한국 무기 구매를 희망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투아니아 매체에 따르면 최근 리투아니아군 관계자들이 K9 자주포를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의 한 국영 매체는 리투아니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PZH-2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임을 밝히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그동안 폭넓게 논의됐던 독일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이전 문제가 국방위원회 VGT 회의를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곡사포 자체 이전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VGT 회의 직전에 카시우나스 리투아니아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이 PZH-2000 양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면서 그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카시우나스 의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며 PZH-2000 이전이 고려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리투아니아는 멈출 수 없고 지원을 계속해야 하므로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시우나스 의장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를 막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미래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더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자주포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한 국방 논평가였습니다. 그는 게시물을 통해 이 글을 쓰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투아니아의 군사적 지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아마도 5개 정도의 PZH-2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대통령이 이끄는 VGT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VGT 회의로 인해 우크라이나로의 PZH-2000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더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리투아니아 국방부 대표들이 한국의 무기 전시회와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었던 이상한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제마이티아 여단의 제2포병대대 재정비와 관련하여 한국 측의 제안이 은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 한화는 PZH-2000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고급 자주포인 K9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이미 수십 개의 자체 추진 곡사포 크라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생산은 K9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사이에 끼어있는 발트 3국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함락되면 다음은 그들 차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리투아니아는 20세기의 절반을 소련 통치하에서 보낸 국가로 북대 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많은 리투아니아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의 결속력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발트의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영토인 칼린그라드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와 칼린그라드 사이에 있는 스왈키 갭이 나토에게 있어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인 것이죠. 카시우나스 의장은 나토 안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로서 리투아니아가 명백히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시우나스 의장은 겁에 질릴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며 모든 가족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날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같은 날 지하실을 방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와 교회 목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리투아니아가 나토의 약한 연결고리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영국,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의 한국산 무기 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투아니아도 그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폴란드와의 계약에 있어 2개월 만에 초도분을 인도하며 그 엄청난 생산 능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지난 7월 27일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계약 2달여 만에 출고되어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인수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평가가 끝나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전차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다수의 오신트 소식통으로부터 현대로템이 폴란드 육군용 K2 전차 초도분 생산에 들어갔으며 첫 차량이 출고되어 경남 창원에서 폴란드 육군 관계자들이
이페아의 인수평가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 방산 협력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오신트 소식통 역시 폴란드 육군 납품용 K2 전차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할 예정인 약 1000여 대의 K2 전차 가운데 180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폴란드에 직접 납품하는 것으로 한국 육군용 K2 전차와 거의 유사한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통신 장비 등 일부 사양만 수정되어 빠른 생산이 가능한 것인데요. 폴란드 육군용 K2 전차는 한국 육군용과 달리 능동 방어용 레이더 시스템과 요격탄 발사기가 갖춰진 풀옵션 버전으로 뒤에 능동 방어 장치가 들어갑니다. 해당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육군과 방위사업청,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검수와 인수평가를 통과하는 대로 폴란드행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행 평가 중이니 곧 선적되어 폴란드에서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당장 올해 말부터 부대 개편 작업에 들어가 K2 전차를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부대 개편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나토의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K2 전차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10대에 달하는 전차를 생산해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따라올 차가 없을 정도의 납품 속도인데요. 독일의 경우 계약 후 생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그 속도를 체감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K9은 최근 영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유탁 밀브로 프로빈 그라운드에서 열린 영국 방산업체 컨소시엄인 DVD 포럼 2022에 참여해 영국의 군 관계자들 앞에서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영국의 한 기자가 K9A2에 대해 극찬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접국에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한국의 K9에 대한 소식에 리투아니아의 관심 역시 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투아니아군 관계자들은 이번 DX 코리아에 참석했으며 그 후 K9 구매와 관련된 뒷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은 리투아니아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로 이어지며 그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국방 협력할 것을 합의하며 한 루마니아 국방협력 증진 의향서 LOI에 서명한 것에 이어 루마니아 현지 언론이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지난 23일 바실레 든코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의 국방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협의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한 루마니아 국방협력 증진 의향서 LOI에 서명한 데 이어 현재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장비 현대화를 위해 무기 구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급격한 국방력 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주변 국가들의 급격한 군비 확장에 루마니아도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급격한 육군력 보강을 위해 독일의 전차 등 많은 경쟁 모델을 제치고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가 선정되었는데요.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전 등으로 인한 상황 속에서 빠른 배치가 가능한 생산 능력과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인접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부품 수급과 정비 등 운용 비용 절감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K방산은 그 뛰어난 장점으로 나토 최전선을 한국 무기들로 도배해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계약으로 인해 현대로템이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인데요. 한국 방산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